혼례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지요. 하인들은 쉴 새 없이 오가고 마당에는 잔치상이 하나씩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집안의 가장 큰 경사였지요. 장원급제한 도령 기태의 혼례였으니 온 고을의 시선이 이 집으로 쏠리고 있었답니다. 동네 어귀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안채와 사랑채를 가르는 담장 너머로도 웃음소리가 넘쳐났지요.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피어올랐고 마당에는 꽃단장을 한 어린 하녀들이 소반을 날랐습니다. 경사라는 말이 그 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지요. 이 경사가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있었는지 이 집 식구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도희라 했지요. 며칠 전 처음 대면례를 치렀을 때 시어머니는 그 아이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흐트러짐이 없었고 조용했지만 중심이 단단해 보이는 아이였지요. 손도 곱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마다하지 않고 몸으로 익힌 사람의 손이었지요. 손등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감이란 화려한 얼굴보다 단단한 속이 더 중하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대면례를 마치고 물러나는 도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 아이라면 괜찮겠다고, 아들 곁에 저 아이가 있다면 든든하겠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짧은 기쁨이었는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의 일이 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신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설화조선에 오신 걸 환영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몸을 숨긴 것이라 여겼습니다. 규술한 혼례를 앞두고 긴장하기 마련이었으니까요. 습간을 다녀오거나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간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방에는 혼례복만 곱게 개어져 있었고 도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몸단장을 도와주어야 할 친모도, 신부 곁에 있어야 할 몸종도 또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른다고만 했지요. 뒤채도 살폈고 후원 담장 주변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처 우물가도 소슬대문 밖도 확인했지요. 그러나 도희는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로 말이지요. 방 안에 남겨진 혼례복만이 도희가 왔다 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혹인지 스스로도 분간하기 어려운 목소리였지요.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서로를 살필 뿐이었지요. 마당에 차려졌던 잔치상이 무색해졌습니다. 아직 뚜껑도 열리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지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홍등을 끌어갔고 대문 쪽에서 들려오던 하객들의 소리도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있던 자리에 정적만 남았지요. 그 정적이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집안을 눌렀습니다. 잔칫날의 소란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남은 것은 무겁고 낯선 침묵뿐이었지요.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굳은 얼굴로 서 있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분명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예를 갖추던 모습이 아직 눈앞에 선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찰나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지요.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는 것을 기태는 이제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혼례 전날이니 긴장한 것이겠거니 하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혼자서 품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평범한 수줍음이 아니라 이미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태는 끝내 묻지 못했지요. 그런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요. 분노도 아니었고 서운함도 아니었습니다. 기태는 그날 저녁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물러가고 어머니도 방으로 돌아가고 마당엔 등불 하나만 남았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한 가지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녀는 이유 없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만 이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잔칫날이 무너진 것보다, 혼례를 치르지 못한 것보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기태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만이 남았지요. 도희는 혼례날에 사라졌습니다. 기태는 그날 밤 끝내 자리에 눕지 않았지요. 등불이 꺼지고 집 안이 모두 잠든 뒤에도 마루에 앉아 밤이 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날 밤 기태에게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었지요. 혼례는 결국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마당에 남아있던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잔치 음식들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소반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차려진 잔치상 위로 파리가 앉았고 흥겹게 타오르던 홍등은 누군가 조용히 꺼뜨렸지요. 준비해드린 시간과 정성이 한꺼번에 허공이 되어버렸습니다. 혼례를 위해 안채에 걸어두었던 꽃 장식도, 길손들에게 나눠줄 요량으로 싸두었던 떡꾸러미도 모두 무색해졌지요. 대신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내 거리낌 없이 골목과 우물가를 타고 장터로 번지고 이웃 고을까지 흘러갔지요. 혼례 당일 도망이라니. 그 집안 애초에 가르침이 없었나. 교수가 도망을 쳤다면 신랑 측에 무슨 흠이 있는 게 아닐까. 소문은 이쪽 저쪽으로 갈라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집에는 달갑지 않은 말들이었지요. 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혔지만 소문은 담장을 넘어 들어왔지요. 집 안 사람들은 말수가 줄었고 하인들도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를 오가는 걸음도 전과 달리 조용했지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이란 이토록 쉽게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염주가 어느 순간 멈춰 있었지요. 처음에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들의 혼례날 집안 망신을 시켜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아이가 원망스러웠지요. 차려두었던 상, 불러 모은 하객, 준비해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공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요. 부끄러움보다 먼저 오는 것이 깊은 피로감이라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지요. 분노보다 더 깊은 자리에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었지요. 대면례를 치를 때 보았던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던 눈과 차분하고 단단하던 태도. 그런 아이가 이유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었지요. 어딘가에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그 아이를 다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단죄하는 것은 이 집 가풍이 아니었습니다. 도희가 대체 왜?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지요. 기태는 마루 끝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혼례복은 아직 그대로였고 마당에 차려졌던 상들은 하인들이 조용히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지요. 내가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 눈빛, 말투,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대면례를 치르던 날, 차를 마시던 짧은 시간, 문을 나서며 잠깐 멈추었던 그 걸음까지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거나 두려워 보이던 구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놀랍도록 침착하고 말수가 적어도 빈틈이 없던 그녀였습니다. 그래서 더 알 수 없었지요. 도망이라면 당연히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배신이라는 감정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가 배운 것들 중에는 이유도 모른 채 덮어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루 아래로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잔치 준비를 위해 세워두었던 등이 꺼진 채 흔들렸습니다. 기태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딘가에 그녀는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유도 있을 것이었지요. 이유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붙잡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와도 그 다음 날이 와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이 집은 오래도록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차려졌다 거친 상의 흔적만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아침 이슬이 지우고 가겠지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었지만 아무것도 홀로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희의 부재가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아이가 원망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가 분노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 오기를 시어머니는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향해 손을 뻗는 것 같은 기다림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도희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도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했지요. 억울하다, 우리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사람을 풀어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도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 고을까지 알아보았지만 허사였지요. 어떤 이는 산길로 떠났다 하고 어떤 이는 강을 건넜다 했지만 어느 것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기태에게는 오래도록 낯선 사실로 남았지요. 시댁에서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집안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인들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냈고 안채와 사랑채 모두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오히려 입을 닫을수록 마음속에서 그 물음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저마다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우면 도희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 말을 아끼던 태도, 대면례를 마치고 나갈 때 문지방 앞에서 잠깐 멈추었던 그 뒷모습, 돌아보지 않고 나갔던 그 걸음. 그 모든 것이 하나같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던 아이, 단단해 보이던 아이, 마음에 무게가 있어 보이던 아이, 가볍게 행동할 것 같지 않았지요. 그래서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도망쳤을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거닐었지요. 달이 지고 어둠만 남은 시각이었습니다. 혼례 준비를 위해 쌓아두었던 것들이 아직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가지 않는 것들이었지요. 치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혼례 하루 전까지도 아무 내색이 없었던 아이였지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면 얼마나 단단히 눌러왔던 것일까. 그 무게를 생각하니 원망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화보다 먼저 무언가 아린 것이 가슴 한켠에 자리했다는 것이었지요. 아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 질문은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을 곳도 없었고 들을 곳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물음이 가슴 한켠에 돌처럼 박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기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바깥일을 보고 밤에는 책을 펼쳤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한 번 앉은 자리에서 끝냈을 서책들이 손대지 않은 채 쌓여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혼처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했지요. 기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덮어버리는 것이 그는 싫었지요. 그것이 도희를 그리워해서인지 아니면 단지 답을 모르는 채로 지나쳐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성격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지요. 그녀는 이유 없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 그 생각이 때로는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기다린다고 무엇이 돌아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권유도 어머니의 탄식도 그 생각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동안에도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왜였을까? 그 한마디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속에도, 밤이면 홀로 마루에 앉아 있는 시간 속에도 그 물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요. 사람들은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처음처럼 떠들지 않았고 소문도 새로운 것에 밀려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 안에서만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지요. 말하지 않아도 기억되었고 꺼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했지만 손에서 놓을 마음이 없었지요. 그날 밤 도희는 홀레복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은 촛불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요. 그 옷을 입으면 모든 것이 정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이름,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인연까지도요. 두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짐도 이미 다 꾸려두었고 친정어머니와의 마지막 인사도 마쳤지요. 어머니는 도희의 손을 꼭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지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따뜻했고 기태 도련님은 고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도 기대라는 것을 가져도 되겠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도희의 손은 끝내 그 옷을 잡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정집 마당 한켠에서 나누던 하인들의 낮은 말소리였습니다. 도희는 담장 너머에 서 있었고 그들은 도희를 보지 못했지요.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도희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친정 어른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돈다더라. 쉿, 목소리 낮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지만 포청에 이름이 올랐다 하더군. 도희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서늘해졌지요. 담장에 기댄 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숨을 고르고 그러고 나서야 겨우 발이 움직였지요. 하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도 도희는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말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야 도희는 혼자 마당 한켠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밤새 생각했지요. 영모란 말이 붙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확정이 되든 되지 않든 의심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혼례를 통해 연결된 시댁이라면 더욱 그랬지요. 사돈이라는 이름 하나로 억울하게 화를 입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희는 이미 그런 일을 옆에서 본 적이 있었지요. 아무 죄 없이 그저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너진 집안을요. 그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집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도희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는 없었지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오히려 불씨를 더 크게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혼례를 미루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혼례를 치르는 것은 이 집안을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지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밤새 앉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나누었지요. 그러나 어느 것도 그 집안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지요. 도망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는 것. 평생의 오명을 감수하는 것. 어느 고을에서도 다시 사람 구실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친정어머니가 어떤 눈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알았습니다. 어제 꼭 잡아주던 그 손이 떠올랐지요.
이 선택이 그 손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얻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들이 화를 입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이 집안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도희는 혼자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홀레복은 그 자리에 곱게 남겨두었지요. 자신이 감당하기로 한 것과 내려놓기로 한 것을 나누는 것처럼 조심스럽고도 단단하게 방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도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지요. 남겨진 홀레복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집을 나서면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지요. 온몸이 반대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걷지 않으면 이 집안 사람들이 화를 입는다는 것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날이 밝으면 소문이 퍼질 것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길을 밟으면서도 도희의 마음 안에는 오직 이 집의 안전만이 있었지요. 자신이 버리고 온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었지요. 그것이 이 길을 오래도록 걸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지요. 도희는 더 이상 규수의 모습으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수수한 행색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려붙이지 않았지요.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길을 묻는 사람에게도 하룻밤 신세를 지는 집에서도 그저 먼 곳으로 가는 길이라고만 했습니다. 누군가 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숨기는 것은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것이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밤에는 낯선 처마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고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샛길로만 다녔습니다.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다 터지기를 반복했지요. 어느 날 아침에는 밥을 먹지 못한 채 하루를 꼬박 걸었습니다. 시장기보다 다리가 먼저 아팠고 다리가 아프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지요. 멈추는 순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도희를 움직이고 있었지요. 어느 장터에서였습니다.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앉은 장꾼 하나가 지나가듯 말했지요. 홀레날 도망친 신부 이야기가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고. 어느 고을 도련님 집안이 망신을 당했다는 말과 함께요. 그 장꾼은 아무런 악의도 없이 그저 재미있는 소문을 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물 한 모금을 삼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이었지요. 자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지, 어떤 시선으로 기억될지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도망친 신부, 배움 없는 집안의 규수, 그리고 홀레를 망친 여인, 그 이름들이 하나씩 등에 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겁고 쓰라리고 오래가는 것들이었지요. 어느 날 밤에는 그 무게에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걷는 날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하지 못하고 흠뻑 젖는 날도 있었지요. 어느 날은 주막 처마 아래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요. 온기가 있고 불빛이 있는 안쪽이었습니다. 도희는 그 소리가 닿지 않는 처마 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기태에 굳은 얼굴도요. 그 집 마당 구석에 놓여있던 장독대도, 홀레를 준비하며 차려졌던 상들도, 자신이 그 집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 손끝에 닿을 듯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하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없는 날에도 그냥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눈물이 조금 더 오래 버텨주었습니다. 그러나 도희는 그 감정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으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집안이 무사해야 한다는 것. 시어머니의 손이 무사해야 하고 기태 도련님이 무사해야 하고 그 집 처마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화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생각이 있는 한 발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의 벼가 익어가고 길가의 풀들이 누렇게 바래었습니다. 처음 집을 나섰을 때는 봄이었는데 어느새 해가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도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버린 사람은 무겁지만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은 그 무게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명은 도희의 등에 붙어 있었지만 그것이 도희를 쓰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로 6달을 버텨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앉은 채로 도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끝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다 해도 자신이 다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이 선택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다는 감각이 그 쓸쓸함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몸이 고단해도 도희는 그 감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6달 동안 도희를 버티게 한 것이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영모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 잘못 적긴 이름들, 고발의 근거가 허술했다는 소문. 그 이야기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던 집안들이 하나씩 풀려났고 잘못된 고발이었음이 조정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고발자의 말이 꾸며진 것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지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억울한 세월이 쌓인 만큼이나 오래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드러난 것이지요. 도희의 친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조사 끝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그 소식이 도희의 귀에 들어왔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허름한 주막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말끝에 무더운 이야기였지요. 도희는 손에 쥐고 있던 나무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 뒤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쉽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탓인지 눈물도 나오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지나는 사람들과 풍경을 바라보았지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희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6달 동안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하는 말이었지요. 그러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날 그 집안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알고 있었지요. 혼례를 망쳤다는 수치,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아무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 돌아간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물음을 들고 그 집 대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볼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도희는 한참을 주막 안에 앉아 있었지요.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등에 지게를 친 노인도, 아이의 손을 잡은 여인도, 피곤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장꾼도,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6달 동안 버려두었던 생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보다 먼저 돌아가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말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그 집 사람들에게 끝내 답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던 날 밤 스스로 그것만은 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들어지면 그때는 반드시 돌아가서 이유를 말하겠다고. 영모가 무고임이 드러난 지금 그 다짐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남은 유일한 할 일이었습니다. 도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온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정해지자 발은 움직였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6달 만에 처음으로 발걸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길은 처음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도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집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6달을 보낸 사람들에게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보다 말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더 나았지요. 도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 집 지붕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 도희의 가슴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두려운 것도 기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6달이 흘렀고 해가 지고 있었지요. 도희는 6개월 전 도망쳤던 시댁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은 후줄근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먼 길을 오랫동안 걸어온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발 뒤꿈치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볼은 야위어 있었고 눈 아래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한때 단정하고 곱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 있는 자세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고단함이 온몸에 배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은 무언가가 그 사람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6달이라는 시간이 그 몸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종이 놀란 얼굴로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까지 가는 동안 마음속에는 수십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얽혔습니다. 원망인지 반가움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6달 동안 그 이름을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입 밖에 내면 더 멀어질 것 같아서요. 그 이름을 속으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가족 누구도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 도희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땅을 향하고 있는 그 자세 속에 무너지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6달의 시간이 그 몸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아이였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은 중심,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그 무게감. 시어머니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들어오너라. 그 한마디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안으로 들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꾹 눌러두었던 것들이 그 한마디 속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도, 물음도, 안도도 모두 함께였습니다. 이 집 며느리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집안 사람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러운 눈길이 거두어지고 분주한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죽이 차려졌고 거친 손에는 약이 발라졌습니다. 집 안에 오랫동안 없던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6달 동안 조용하기만 했던 안채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태는 사랑채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도희의 손을 잡아 안채로 이끄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태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빛에는 원망도 없었고 단순한 반가움이라고 말하기에도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6달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맞는 일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그 믿음이 때로는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도희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 집 마당을 걷는 걸음은 도망치던 날과 달랐습니다. 무거웠지만 방향이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안은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희는 안채에서 처음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조용히 누워 쉬고 천천히 몸을 회복했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희가 자는 동안 방 앞에 한참 서 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기태는 이틀이 지나도록 도희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6달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집을 찾았습니다. 영모 사건이 완전히 정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지요. 억울하게 연루되었던 집안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려졌습니다. 그 속에는 도희의 친정 이름도 있었습니다. 오해였음이 밝혀졌고 명예는 회복되었다는 말도 덧붙었습니다. 관리는 문서를 읽는 내내 낮고 단정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 집 규수가 큰일을 막았다 하더이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친정에 영모의 소문이 돌자 사돈댁에 화가 번질 것을 염려해 스스로 몸을 피했다 하더군요. 혼인을 맺으면 함께 엮일 것이 두려워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도 자리를 피한 것이라 하더이다. 그 덕에 이 집안까지 무사했다 하지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규수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언제 떨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감정들, 원망인지, 의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희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가 혼자 감당해온 시간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이름도 버리고, 몸도 숨기고,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이제서야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무게를 혼자 들고 6달을 버텼다는 것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기태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6달 내내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 왜였을까? 라는 그 물음에 마침내 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혼자서 감당했던 것들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으로 와 닿았습니다. 알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기만 했다는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말로 정리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름 붙이지 않아도 그 감정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도희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도희는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지요. 바늘이 천을 드나들 때마다 조용한 소리가 났습니다. 거칠어진 손이 그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 조용히 감당하고 조용히 돌아온 사람. 그 모습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앞에 앉아 도희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손이었습니다. 6달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손에 담긴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배를 골았을 것이고, 어떤 날은 비를 맞았을 것이고, 어떤 날은 그 무게에 쓰러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하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희야, 고생 많았구나. 도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조금 더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고개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만은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잡아보는 시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안에는 오랫동안 조용한 울음이 이어졌지요. 도망친 신부라 불리던 도희는 그날에서야 비로소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태가 안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도희는 마루에 앉아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멀찍이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이처럼 말이 없어도 그 자리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기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했다고. 그것뿐이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6달이 흘렀고 이 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첫걸음은 이미 내딛어진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